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최성훈 의장님, 안효식 부회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 등 오정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및 하수종말 처리장 관련 내용입니다. 대장동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고 대장 홍대선, 소사 대곡선 등 지하철까지 계획되어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은 부천시를 서울, 인천과 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오정 지역에는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 GS파워 열병합 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지역의 좋지 않은 이미지와 각종 오염물질, 냄새 등 환경적 불리함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 또한 오랜 시간 같은 상황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중 신도시가 들어서는 대장동의 경우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의 내구 연한은 2015년으로 이미 지났고 MBT 시설은 2027년까지로 신도시 개발 시기를 비추어 볼 때 내구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집행부에서 신속히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아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2년여 시간 동안 아직까지 큰 방향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고민과 별개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단독으로 설치를 할지, 인천과 강서구를 연계해서 광역으로 설치할지,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와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강서구 또한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의한 입지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애초에 우리 부천시 대장동이 아닌 타 지역에 광역으로 설치할 계획이나 노력, 시도는 없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한다면 현재 있는 기존 부지의 설치와 이전 예정 부지의 설치 중 어느 곳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지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전 설치한다면 기피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묶어서 동시에 이전 지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LH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눠졌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한 성실한 답변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 재정 부담이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와 광역으로 진행할 경우 2,340억 원가량 절감된다고 합니다. 재정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광역화를 진행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장 신도시와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이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구도심의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규모의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신구도시의 균형 발전,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들은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차장 등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과 수도, 전기, 가스 및 소방 안전시설, 햇빛 차단을 위한 아케이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제1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이미 도로부터 확보가 됐었는데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 처리되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시장의 경우 사업이 왜 늦어졌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지역구가 7선거구와 8선거구로 겹쳐 있는데 여러 번 미팅을 해본 결과 제1시장 상인회장과 7선거구 의원들, 8선거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통일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전통시장에는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상인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지 않아 노점의 형태로 장사하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노점 형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보탬이 되고 있으나 부천시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 상인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 체계상 소유주가 다수인 건물, 주차장 등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비로 하고 있으나 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국, 도, 시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실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주가 한 건물에 10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상인들이 정식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시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크나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점의 형태로 방치된 상인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향후 그 노점 형태의 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강구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서 83쪽 손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대규모 택지 조성 개발 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 원도심 내 기반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여서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기능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고 정비 예정 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정비 예정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생략이 가능한 주민 제한 방식의 생활권 계획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재개발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3080 도심 복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도입 예정인 민간 주도 도심 복합 사업에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여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구역 면적을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종 상향 및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원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은 최소 1.5m 이상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기존 주거지와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여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와 굴포하수처리장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단독 및 광역화 추진 방향에 관한 답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단독 설치와 광역화 설치 두 가지 장단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독 설치할 경우는 부천 시민의 주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국비 등 외부 재원 축소로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비 50%의 국비 지원과 광역화 참여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등 재정적 장점이 있습니다만 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고려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관의 광역화 설치가 아닌 타지역 광역화 참여 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는 하루 470톤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시와 서울시는 소각장 후보 중 하나로 대장동 인근 1.5km 이내의 지역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자체 설치하는 것과 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타지역 광역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기존 부지 설치와 이전 예정지 설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전 부지에 설치할 시 하수처리장과 함께 지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와 LH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각장 입지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기초시설 통합 이전을 포함하여 현 부지 내에서 현대화하는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사업기관과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정 부담의 이유로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장 신도시 및 부천시 주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각시설의 광역화와 단독 추진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지역 민원, 사업기간, 재정 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선택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각장은 시민들이 기피하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천의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환경권, 생활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추진 상황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굴포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 사업 외에 환경기초시설 대장지구 편입을 위한 이전 현대화 등을 LH와 협의 중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전 시 부지 면적 축소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협의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 현대화 추진 시 예상 총 사업비 조달 계획, 현대화 사업 전후 하수처리 비용 상승 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굴포 하수처리장 이전 지화 비용은 약 1조 3,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사업 추진 방식과 하수처리 공법, 환경기초시설 간 연계처리 여부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민원과 여러 문제, 그리고 사업 유불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 개선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전 현대화 사업이 불가할 경우 대안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통합 이전 현대화를 포함하여 현 부지 내에서 가능한 지하화 등의 대안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예산 확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 기간 저희 오정 지역에 이례적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고 또 방문하고 나서 긴 시간 할애해서 저희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 주민들도 이런 시장은 없었다 너무 좋아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오정 지역에는 부천시의 굵직한 기피 시설들이 죄다 몰려 있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각장이고요. 그 위에가 하수처리장. 그 밑에 보시면 시멘트 공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GS 파워가 있고요. GS 파워 같은 경우에 지금 증설 계획이 있고요. 또 옆에 김포공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소음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총 6군데가 있는데 아스콘 공장까지 합치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7군데고요. 총 424대의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최소 4번에서 6번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까지 합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97년도에 다이옥신 배출 사건이 있어서 현재 부지로 이동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얼마 전에는 가동이 중단됐던 적도 있고 또 지금 내구 연한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MBT 시설도 27년도면 연한이 끝나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6년도부터 저희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중지가 됐고요. 우리 부천의 핵심 대장동 3기 신도시 29년도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속히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가구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든가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런 보상 말고 대장동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부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게 그전에는 사업비를 이유로 인천시와 서울시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떠안을 그런 광역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시장께서 바뀌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두 질문을 보고 보충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시장께서 이제 새로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독 설치 시 시민 주거환경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외부 재원 축소로 부천시 재정 부담이 늘게 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장동 신도시의 발전과 부천시의 부흥 그리고 부천시의 재정 부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하는 것들 이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네.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 생활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의 미래에 관련된 환경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민들이 기피하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우리 오정 지역에 다 몰려 있어야 되는가? 왜 인천, 서울의 쓰레기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온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한테 몰려 있어야 되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단독 설치하면 소각장 벨트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사진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관련 부처랑 미팅을 하다 보면 단독으로 설치하면 인천 예정지와 부천 소각장과 강서 예정지가 벨트를 이루기 때문에 대장동 신도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벨트화 돼 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는. 소각장이 이곳에 설치가 되든 그 밑을 보면 시멘트 공장들이 산지에 있고요. 그 밑에 GS 파워까지 돼 있습니다. 2배 가까이 증설되죠. 벨트화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벨트는 저 굴포천 왼쪽에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단지와 우리 대장 주택단지, 이 대규모 주택 단지들이 벨트화를 형성하는 게 앞으로의 시너지나 그 발전을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이 오정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레미콘 공장과 열병합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또 3기 이 대장 신도시가 입주하면 이 환경기초시설과에 관련된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조속히 결정해야 되는 시점인 것도 분명해서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오정의 신도시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제 오정은 더 이상 부천의 외곽이 아니라 부천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 부천시 집행부는 대장 신도시와 산업단지에서 그 약대 테크노파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사이에 시설 현대화라든지 오정이 부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부분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역화나 소각장 그 단독화에 대한 질문은 그만하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 이전 설치를 하는 것이 나은가, 현 부지에 하는 것이 나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이전과 현 부지 내 현대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공적인 대장동 3기 신도시를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 그 성공적인 도시 설계에 대해서 심층 이렇게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께서는 과거 이력을 보면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를 하셨는데 맞으시죠? 예.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하수처리장이 이곳에 있고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나마 유력한 후보지가 이곳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와 예정 부지를 봤을 때 예정 부지는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 공항이 붙어 있죠. 하지만 현재 부지는 대장동 신도시 굴포천과 계양 테크노밸리 주택단지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부지가 향후 미래 부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네. 검토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대장역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 네. 이 신도시 아파트하고 또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 주변의 여러 위치 그리고 개발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현대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전을 지금 의원님께서 표시한 곳으로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장역이 생길 예정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기면 대장 홍대선이 지나고 GTX-D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차후에 더 개발을 하면 그게 인천의 박촌역이나 기타 다른 지하철과 또 연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역세권 개발이라 그러면 신도시와 맞물려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장기간 우리 부천시를 활기를 넣을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역세권 개발에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이런 환경 기초시설, 기피 시설들이 그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상식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떨까요? 그 옆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단순히 대장동 3기 신도시 주민들 혹은 그 인접 지역 주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3기 신도시에 맞물려서 예전처럼 공장 굴뚝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 정밀 산업 이끄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환경시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이 과연 부천시에 선뜻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환경 기초시설이 저기 있고 그 위에다가 지화해서 현 부지에다가 지화해서 공원을 만들고 스포츠 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든다 쳐도 그것은 환경 기초시설, 기피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릴 수 있는 기술적인 하나의 그냥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공원과 스포츠 센터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상에, 저 같으면 우리 집 근처에 저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이 기존의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새롭게 조성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곳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네. 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소각장의 경우에는 가동 연한과 시설에 대한 그 가동 연한이 있는데 이미 2015년에 가동 연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장해가고 있어서 시설 현대화도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이 대장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부천시는 더 이상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휴 공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서 이 기존 환경 기초 시설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본 의원의 판단, 그리고 다른 부동산 종사하는 전문가분들에게 문의했을 때 본 의원의 판단은, 당장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장 3기 신도시는 지금 1기 신도시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부천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수십 년을 전국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 설계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도시 설계는 생물입니다. 생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산업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롭게 맞물려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도시의 활성화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 그곳에 사는 주민들, 인접 주민들이 각각되는 자기 자택에서부터 가로, 근린지구, 도시 전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화의 수단이자 민주주의적인 대화의 수단입니다. 도시 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산 문제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장동 3기 신도시에 지금 LH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비용 문제를 LH 쪽과 어떻게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대장 신도시를 조성하는 초기부터 그 시시 설계부터 같이 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LH랑 상시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관련돼서 조성 과정에 생기는 이익과 또 우리 한강 기초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은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이전 부지와 예전 부지의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좀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장동이라는 것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게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아이를, 하나의 생명을 출산하는 거로 보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얼마나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울지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부천시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시장께서 그런 마음으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통합 이전에 관한 것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 오늘 무제한 토론이 예상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나요? 네, 저는 의회 정한 일정에 따라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서로 가감없는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덜 보고 또 우리 부천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깨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 2000년도 초중반에 나온 영화 해바라기라고 아시나요 혹시?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다. 네, 쓰레기는 쓰레기고요. 기피 시설은 기피 시설일 뿐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공원이나 편의시설 같은 그런 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상으로도 일단 주변 분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